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인베스터 전문 기자 윤광호입니다. 오늘은 2011년 혼조세에서 마감을 한 2011년 증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올 한해 2012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될 전망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을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 2011년에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전쟁도 많았고, 그리고 또 중동 국가의 어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의 이탈리아, 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의 어떤 이 IMF 위기, 그리고 유럽연합의 어떤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투자를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아마 난감하실 건데요. 2011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2011년 이제 원자재 시장입니다. 왜 원자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시중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시중의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가의 어떤 금리 정책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작년 한 해는 금, 그리고 유가, 옥수수가 연 평균 한 15%, 옥수수는 7%, 금과 유가는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은 최근 이제 2011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5%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반면에 천연가스나 석탄, 그리고 면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본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미 쪽에서 알루미늄, 석탄,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세계 증시는 그럼 어쨌냐? 사실 이 글로벌 위기,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 사실 미국만 살아남은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플러스 0.5%로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었고, 반면에 선진국이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상승하는 반면에 이머징 국가, 특별히 이머징 국가를 대표하는 인도, 중국, 브라질 국가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기록한 한 해였고, 특별히 유럽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3.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유럽의 어떤 이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해서 사실은 유럽의 ECB, 세계 유럽연합 국가죠. 유럽의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을 금리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위기감은 이제 차츰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2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2012년도에는 정말 대선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월 14일에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친교 관계 이 변수가 있고요. 2012년 2월 19일 날 그리스에서는 이제 EU를 탈퇴할 것인지,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정책을 변화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에는 중동 평화가 유가 변수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이란, 최근에 이제 이란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동 국가의 증시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월 4일에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당선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당선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후보가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하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신재정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유럽의 어떤 이 유럽연합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수장이라고 하는 국가가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핵심 키를 많이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하자라는 것은 이것은 유럽연합보다 조금 더 밀접한, 그러니까 페더럴 스테이트, 연방국가 형태로까지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7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11월 6일에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기존 노선이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한국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북 리스크와 나중에 경기 침체 혼란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9월 달에 총리 취임 1년도 안 돼서 새 총리가 취임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북한의 아주 친화적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국가주석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 사후에 사실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든든히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와 또 중국, 한국의 어떤 동북아 정세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대거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58년 개띠 이신 분들이 지금 2012년 지금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은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기는 이제 저희가 아주 크게는 2015년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2000년도에 어떤 성장 가도의 어떤 정책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는 이제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통을 잘 겪어낸다면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을 봐도 중국 굉장히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또 그와 반면에 작년 한 해는 이 선진국 등살에 아주 못 이겨서 이렇게 이머징 국가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 이머징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경기 부양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직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지급 준비율을 올 1월 춘절 이후에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써야 되냐? 사실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증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리버스, 인버스 이런 ETF를 쓴다던가, 아니면 하락장에 투자하는 풋옵션을 사용하는 그런 선물옵션 전략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 초보자들은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기시해야 됩니다. 차라리 투자 초보자들은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전략을 통해서 채권의 90%, 주식형이라던가 선물옵션에 5%에서 10% 자산만을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채권 금리가 7%에서 최대 15%까지도 수익을 본 경험치가 있죠. 그다음에 투자 경력이 조금 오래되셨다, 너무 채권에만 묶어놓는 건 내가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과 채권의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한 이후에 주식 파트에서 절대적으로 국가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가 뜰 것이다, 어느 국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작년에 글로벌 증시 중에서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손실을 입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라는 논지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또 증시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낮게 사서 높게 파는 전략을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낮게 사서 높게 파는 전략은 우리가 시황을 예측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 전략,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낮게 사고 높게 파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시면 2012년 한 해도 투자를 하시기에는 그렇게 무리수가 따르는 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2012년 글로벌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